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공지 드렸던 것처럼, 어, 2주차까지는, 기본 동영상 링크나 교재 중심으로 재택 강의를 했었는데, 3주차에도, 코로나 때문에 이 대면 강의가 안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직접 동영상을 녹화해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사회조사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방법론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대면을 해서 이걸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하고 모르는 거에 대해서 질문도 받고 또 이게 실습이 끼어 있기 때문에 매주마다 단계적으로 이 면접과 설문지, 특히 설문지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실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어서, 약간 이제 변칙적인 방식으로, 매주 학습 과제의 형태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개별 실습을 어쨌든 설문지 만드는 거를 하는 방식으로 일단은 대면 강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차 강의 소개하고 2주차에 대해서는 이제 과학과 조사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약간 배경적이고 인문적인 성격의 어떤 내용을 다루었는데, 오늘은 사회조사란 무엇인가를 이제 보다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선, 이 사회조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기 전에 2주차에 관한 내용을 이제 복습을 살짝 해볼게요. 자, 과학과 조사라고 하는 내용은 아주 기본적인 거죠. 뭐냐면 사회조사 왜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조사라고 하는 게 사회조사 방법,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사회조사니까 사회조사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런 측면에서 과학과 조사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핵심이었는데, 그걸 요약하면 이렇게 이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자, 우리가 어느 학과에 있던 간에 자연과학이건 사회과학이건 간에 전부 다 과학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요새 학문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냥 사회학, 경제학, 심리학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거에 대해서 무슨 과학이니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갈수록 학문이 체계화되다 보니까 학문이라고 하는 거가 뭐냐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개별 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진리를 탐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는 동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궁극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이제 그냥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은 진리에 대한 탐구이다라고 하는 거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진리가 뭐냐라는 두 번째 질문을 또 던질 수가 있어요. 자, 궁극의 원리다라고 얘기를 조금 전에 했는데 궁극의 원리를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고정되고 변화하지 않아서 항상 그 모습 그대로인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고정되고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명확하게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뭐다라고 하는 거를 알면 한번 알기만 하면 계속 그대로 그거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법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법칙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하죠? 만고 불멸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학문은 그 법칙을 찾아내는 거죠. 진리를 탐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어떻게 하는 게 진리를 찾아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학문은 진리를 추구하는 건데 그 진리를 추구할 때는
과학적 방법을 활용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명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과학이 나오는 거예요. 과학적이라고 하는 게. 자, 그러면 자, 두 번째는 또다시 질문이 나와요. 아, 그래 좋은데 그럼 과학적 방법이라는 게 뭐냐? 뭐가 과학적이냐? 지난 시간에 제가 PPT로 이제 보여드렸던 내용이 과학적인 게 뭐고 과학적이지 않은 게 뭐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린 거였어요. 자,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난번 PPT의 요지는 이겁니다. 과학적 방법이란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거다라는 겁니다. 인과관계라고 하는 거는 자, 줄임말이죠. 원인과 결과를 밝혀내는 거예요. 자, 원인과 결과는 이게 바로 법칙이다라는 겁니다. 즉 원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를 발생시키는 것. 자, 뭐가 A를 누르면 B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자동 판매기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넣으면 그리고 누르면 내가 콜라라고 하는 거를 보고 콜라 캔을 누르면 뭐가 나오죠? 콜라 캔이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자동 판매기에서 난 콜라가 먹고 싶어가지고 1,000원짜리를 넣고 콜라를 눌렀는데 갈아 넣은 배가 나왔다. 그럼 이거는 자판기가 고장 난 거다. 법칙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즉 원인 행위에 대해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게 법칙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회과학에서는 A라고 하는 행동을 했을 때 B라는 결과가 항상적으로 발생하면 그거를 인과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하는 거는 어떤 효용성이 있는 거죠? 인과관계를 알면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1,000원을 넣고 자동 판매기에 콜라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면 콜라가 나온다. 항상. 자, 그럼 뭐죠? 내가 콜라를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자동 판매기에 가서 1,000원을 넣고 콜라를 누르면 콜라가 나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A라는 행동을 하면 반드시 B라는 결과가 나온다. 이 법칙이라고 하는 걸 알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쟤는 저 행동을 하면 반드시 그 다음에 무엇을 한다 라고 하는 결과를 알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굳이 예를 들어 보이면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술을 자주 마시죠.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걔는 소주 2병을 먹으면 항상 주사를 부린다. 이게 거의 법칙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그 다음부터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첫 번째는 그 친구랑 술을 안 마시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죠? 그 친구랑 술을 마시되 한 병 반이 넘어가면 재빨리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자,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법칙,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 방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것이고, 자, 그러면 자, 사회과학에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과학적 방법이 뭐냐? 여기서 이제 조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회조사 방법이라고 하는 게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굉장히 훌륭한 도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 네 번째가 뭐죠? 따라서 사회조사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과학적인 방식으로 사회를 조사해서 사회 현상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학습했던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학문은 진리를 추구하고 그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 과학적 방법의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회조사 방법이다. 물론 이거 사회조사 방법 말고도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뭐 해석학적 방법이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는 과학적 방법 중에 한 대표적인 거로 생각되는 사회조사 방법을 굉장히 많은 학문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조사 방법을 어떤 이 사회학, 뭐 사회학이든 심리학이든 신문방송학이든 경제학이든 경영학이든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이 과학적 방법으로 사회조사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현상이 있어요. 사회 현상이. 아프다라는 현상이 있으면 이제 이거는 의학적 현상이죠. 보건의료. 자, 이 현상에 대한 증상은 뭐죠? 아프다. 대표적인 게 열이 난다, 기침을 한다. 뭐 꼭 코로나 바이러스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열이 난다, 기침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진단이라고 하는 거는 증상에 대해서 원인을 규명을 하는 겁니다. 인과관계를 찾아내는 거예요. 열이 난다, 이 사람이 열이 나고 기침을 하는 거는 감기일 수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걸 수도 있고 폐렴에 걸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뭘 먹다가 목에 걸린 걸 수도 있고 뭐 고추 같은 거를 뭐 청양고추 같은 걸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사람이 이런 증상을 보이는 거에 대한 원인을 빨리 찾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치료가 가능한 겁니다. 자, 감기 걸린 거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거하고 폐렴에 걸린 거하고 치료 방법이 다 다르겠죠. 자, 그래서 치료라고 하는 거는 현상에 대한 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어떤 거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면 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알아낼 수 있고 법칙을 알면 현상을 통제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사회 조사에 해당되는 게 뭐냐? 진단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즉 현상과 진상은 크게 묶어서 우리가 현상이라고 보는 거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게 사회조사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자, 대표적으로 특정 정당의 선호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 증상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와 투표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어떤 사람들이 특정 정당을 선호하는지를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어요. 원인 행위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원인 행위를 왜 지지하는지를 알면 그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좋아하니까 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서 정당의 지지도와 연결이 되더라. 그렇게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정당도 정책을 강화해야 되겠다. 좋은 정책을 많이 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투표를 할 거다. 즉 현상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이제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특정 제품에 대한 판매가 증가한다. 자, 증상은 뭐죠? 매출이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그럼 진단을 하는 겁니다. 왜 특정 제품에 대한 판매 매출이 증가하는 걸까? 소비자 구매 행위를 조사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요즘은 사람들이 빨간 국물 라면보다 하얀 국물 라면을 좋아하더라. 소비자 구매 행위가 변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회사도 빨간 국물의 라면이 아니라 하얀 국물의 라면 제품을 만들어내면 제품의 판매량이 늘어나고 매출이 증가할 거다라고 현상을 통제해서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진단에 해당되는 증상이 있고 자, 중간 매개고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현상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치료 결과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희망하는 바예요. 자, 그러면 지금의 현상으로부터 우리가 희망하는 바, 바라는 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조사라고 하는 원인을 규명하는 법칙을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사회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쓰인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조사의 형태로 진단을 하게 된다. 자, 병원에서 의사도 내가 어디서 아파서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청진기 갖다 대고 맥을 잡고 입을 벌려보라 그러고 귀를 당겨보고 진단을 하는 거죠. 원인을 찾는 겁니다. 그 조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일종의. 2018년 대구 사회조사, 오늘은 마지막으로 문화여가와 사회참여 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물었는데요. 시민들은 10점 만점에 7.1점을 줬습니다. 2년 전 조사 때 6.2점보다는 점수가 상당히 후해졌죠. 만족한다는 응답도 전체의 66.4%에 달해서 역시나 2년 전보다 20%포인트 넘게 증가했습니다. 구군별로 만족도 점수를 비교해봤더니 남구가 7.6점으로 가장 높았고 수성구와 동구 각각 7.2점, 중구와 서구, 달성구는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축제에 참여한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라고 응답한 시민이 전체의 3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가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시민을 상대로 어떤 축제에 갔는지 조사했더니
치맥 페스티벌 48.8%, 동성로 축제 48.2%, 컬러풀 페스티벌 28.5% 순이었고 응답률이 한 자릿수에 그친 축제도 3개나 됐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참여 부분입니다. 팍팍한 살림살이 때문인지 기부 경험을 묻는 질문에 있다라고 답한 사람이 22.1%로 매년 조금씩 줄고 있었고요. 지방정부 전반에 부패가 만연돼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매우 그렇다 27.1%, 약간 그렇다 38.5%로 부정적인 응답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특히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2년 전보다 4.8%포인트 높아져 공직사회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가 8,4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조사는 오랜 소득과 소비, 교육 등으로 주제를 바꿔서 실시한 뒤 이달 말쯤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복습의 내용이었는데 지금 사회조사가 뭐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사회조사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사회조사는 말 그대로 사회와 조사를 붙여놓은 겁니다. 소셜 리서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사회라고 하는 건 뭐죠? 조금 우리가 수준을 낮춰서 생각을 하면 사회는 집단이죠. 집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조사는 많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사회조사는 자,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개별 개인의 생각을 중요하는 게 아니라 집단의 생각을 중요시한다라는 겁니다. 직접적인 목적은 도대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한꺼번에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개인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사실 쉬운 거예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한 사람 붙잡고 너 무슨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10명이에요. 그럼 10명한테 물어봐야 돼요. 자, 그러면 10명한테 물어봤더니 10명이 다 다른 대답을 해요. 유사하지만 조금씩 다른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10명은 무슨 생각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쉽지 않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10,000명이 있어요. 10,000명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다. 그럴 때 사회조사라고 하는 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사회조사는 자, 기본적으로 뭐죠? 집단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자, 사회라고 하는 건 사람으로 이루어졌으니까 많은 사람으로 이루어진 집단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사회조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집단을 하나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00명을 물어봤건 1,000,000명을 물어봤건 1,000,000명을 조사했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집단을 조사의 결과를 집단에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특정 집단에 조사를 했으면 그 집단에 대해서만 이 집단은 이런 조사 결과를 보여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집단에 속한 하나하나가 다 이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사회조사의 특징입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사회조사는 집단조사이고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대구 경북 지역의 정당 지지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A 정당이 지지도가 70 몇 프로고 B 정당이 10 몇 프로고 C 정당이 5%고 이런 식으로 나왔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집단조사를 했더니 사회조사를 했더니 경북 지역은 A 정당을 주로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경북 지역에 있는 특정 개인이 A 정당을 지지한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신문이나 이 언론 매체들이 사회조사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즉 집단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개인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탈리아에 가가지고 관광을 하다가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탈리아 사람들은 다 나쁜 범죄자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예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겁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당한 거는 개인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쁜 거지, 그거를 개인에게서 당한 경험을 이탈리아 전체에 확대해서 적용해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집단조사의 결과는 개인에게 적용해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 이게 이제 그 사회조사 방법론, 아니,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 문제도 가끔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회조사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크게 구분을 하는 게 양적 조사냐, 질적 조사냐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회조사 방법론에 다양한 기법들이 있는데, 이 사회조사 방법은 크게 보면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로 구분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제가 여기 저 사회조사 방법 안내 드릴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회조사 방법 이 강의는, 기본적으로 사회조사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하지만 실습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모든 걸 다 실습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만 한다, 실습에서는.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설문지 조사다. 두 번째가 뭐냐? 면접 조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설문지를 가지고 하는 설문조사가 대표적인 양적 조사 방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설문조사는 어떻게 되죠? 설문지에 물어보고 싶은 거를 쭉 적어서, 질문을 적어가지고, 뭐 적으면은 한 5문항, 10문항, 많으면은 70문항, 100문항 이렇게 들어가는 설문지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 이 중에서 하나 골라, 이렇게 하는 거죠. 숫자로 자기가 원하는 바를 표현을 하도록 해놨어요. 자, 1, 2, 3, 4, 5 중에서 네가 어떤 걸 생각하는지 적어라. 다음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매우 그렇냐? 1. 조금 그렇냐? 2.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주고, 너는 소득이 얼마냐? 250만 원. 250 적어라. 이렇게 숫자로만 답을 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정보를 숫자화된 형태로 얻어내는 거를 우리가 양적 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써놨죠. 획득의 정보는 수량적이거나 계량적 정보. 계량은 뭐죠? 측정할 수 있는 정보다. 요게 이제 설문지법, 양적 조사의 특징인 거고, 그 다음에 질적 조사는, 자, 두 가지 실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면접이죠. 면접은 질적 조사에 해당이 됩니다. 면접은 어떤 거죠? 자, 여러분들이 TV에 보면, 이번에 뭐 총선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 A씨를 모시고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터뷰가 면접인 거죠. 그래서 자, 왜 출마했냐, 뭐 당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네 정책의 핵심이 뭐냐, 이런 걸 말로 물어보는 거죠. 숫자로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면 말과 말이 언어가 오가는 겁니다. 자, 그 언어에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측정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당신의 당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뭐 높다, 낮다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당선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70%는 될 거다라고 숫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숫자를 얘기했건 문자를 얘기했건 그거는 숫자의 의미가 아닌 거죠. 뭐죠? 당선 가능성에 대한 정도를 그냥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질적 조사의 대표적인 방법이 면접 방법인데, 이 질적 조사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계량화할 수 없고, 중요한 게 뭐냐? 의미나 상징을 파악하는 거다. 자, 어떤 사람이 당신은 당신의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면접에서 그 사람이 대답은 예라고 했는데 표정은 약간 표정이 좋지 않아요. 그럼 뭐죠? 별로 좋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면접은 상징적인 의미를 면접 과정에서 언어를 통해서 주로 뽑아내고, 또는 그 사람의 전체적인 그 상징하는, 그 사람이 표현해내는 거를 캐치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량화될 수 없고 측정될 수 없는 정보를 얻어내는 조사 방법을 우리가 질적 방법이라고 하고, 수량적으로 숫자화된 방식으로 측정될 수 있는 정보를 얻어내는 거를 우리가 양적 조사라고 해요.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요 이제 양적 조사의 특징은 관련 이론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 테니까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
자, 양적 조사는 여기 이제 획득 정보의 수량적, 계량적 정보, 질적은 정성, 비계량, 의미 상징 정보인데 이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의 장단점이 있어요. 양적 조사는 내가 뭐를 알고 싶은데 그 사람한테 물어봐서 측정 가능한 형태로만 내가 정보를 얻어내야 되다 보니까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이에요. 근데 내가 처음에 설문지 만들 때 열문항 딱 했는데 그 열문항의 응답을 나중에 보니까 이걸 더 물어보고 싶은데 양적 조사는 더 물어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열문항 응답하고 가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조사를 한 명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1000명, 2000명, 5000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질적 조사는 한 명만 붙잡고 인터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인터뷰해서 그 사람이 어떤 대답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또 다른 궁금증이 거기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생기면 그 질문을 던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양적 조사의 단점, 질적 조사의 장점인데 양적 조사의 장점은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 집단을 특정화할 수 있다. 근데 질적 조사는 많아야 10명, 20명을 못 넘어가기 때문에 그 집단 전체가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걸 대표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요 얘기 이제 자세한 거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양적 조사는 당연히 통계 기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질적 조사는 굉장히 제한적이거나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한번 그냥 쭉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만 지금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나중에 설문지하고 그 여러 가지 조사 방법 하나하나를 설명을 따로 드릴 때 그때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사회조사라고 하는 거는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현상이 있고 그 현상의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론을 만들어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귀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귀납적은 뭐죠? A라는 사람이 죽는다. B도 죽는다. C도 죽는다. A는 사람이고 B도 사람이고 C도 사람이다. 그럼 결론이 뭐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이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A가 죽는지 확인하는 거죠. 100살까지, 90살까지 사는 거 지켜보니까 죽었어요. B라는 사람 지켜보니까 B라는 사람도 50살 되니까 죽었어요. C라는 사람도 70살 되니까 죽었어요. A에서 쭉 사람들을 보니까 다 죽더라. 현상으로부터 현상을 조사해서 이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방식인 거죠. 이걸 우리가 귀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 귀납법은 그래서 현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 과제로 사회조사에서 어떤 걸 조사하고 싶으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과제로 낸 이유가 사회조사에서는 어떤 현상에 내가 관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이게 출발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관심이 뭐가 있죠? 청년들은 왜 중소기업에 취업하지 않을까? 대구 시민은 주로 어느 정당을 지지할까? 왜 진라면이 많이 팔릴까? 이런 아주 사소하지만 본인이 관심이 있는 이게 다 사회적인 현상인 겁니다. 현상에 대한 관심이 존재하면 이 관심에 대해서 뭘 하는 거죠?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뭐가 나오는 거죠? 연구 주제가 나와요. 자, 조사 연구 주제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 마지막에 있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지적인 관심이에요. 근데 이 지적인 관심이 과학적 방법, 조사 방법이죠.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지적 관심만 우리가 조사할 수 있어요. 자, 관심은 있는데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지 않은 거는 조사가 안 되니까 조사를 못 한다. 그래서 조사 연구 주제로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느님은 어떤 거를 좋아할까? 뭐 구체적으로 하느님은 라면을 먹을까 안 먹을까? 이런 거에 대한 지적 관심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검증 가능한가요? 하느님한테 가서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조사가 안 된다. 그래서 조사는 기본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된다. 사람들이 그걸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경험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 가능성이 또 떨어지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실행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데, 자,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은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할까를 조사해 보고 싶어요. 이거는 중요한 지적 관심이기도 하고 경험적으로도 검증이 가능해요. 자,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걸 조사하려면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미국에 가서 대학생들을 하나하나 붙잡고 설문지를 주든 면접을 하든 물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시간과 비용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죠. 돈이 없으면 못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조사 주제를 잡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원칙은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관심만 조사 연구 주제로 잡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실행 가능하냐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내가 돈이 한 집에 여러분들 방 침대 밑에 한 100억쯤 가지고 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취업 준비 어떻게 하는지를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조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돈이 지금 1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조사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본인이 원하면 조사 연구 주제가 돼요. 네, B라고 하는 사람은 1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조사 연구 주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조사 연구 주제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사는 구체적일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할 때 이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제가 이제 조사 연구 주제를 잡으라고 분명히 할 텐데,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걸 따지고, 그 다음에 실행 가능성을 따지다 보면 대부분 어떤 주제를 하느냐면, 학생들, 대학생 조사를 해요. 대구대 학생들 대표적으로 주위에 널려 있잖아요. 근데, 한 몇 년 전에 어떤 학생들이 한 조에서 주제를 이렇게 잡았어요. 어떤 걸 잡았냐면, 그 정치의식을 조사하고 싶은데, 대구 지역에 있는 대학생하고 광주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어떤 정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다른 생각을 하는지를 알고 싶다. 이렇게 해서 잡았는데,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학기 중에 너네들이 시간을 내서 광주까지 가가지고 광주에 있는 대학생 조사하는 게 가능하겠느냐. 근데 사실 이거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닌데 뭐가 많이 들죠? 개인적인 시간들이 많이 투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학생들은 그걸 했어요, 결국. 본인들이 이 커버 가능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걸 못하겠다 하면 실행 가능하지 않은 주제가 되지만, 본인이 하겠다 하고 하면 실행 가능한 주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또 다른 사례는 어떤 조에서는 자기네들이 졸업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다라고 이제 실행 가능하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가서 고등학교 애들한테 설문지를 돌리려고 하니까 학교에 찾아가서 미리 담임 선생님이나 이 선생님들한테 사전 허가도 받아야 되고, 또 가가지고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설명하고 뭐 이런 거를 너무 많이 이제 복잡하게 이게 이제 진행이 돼야 되니까 나중에 그걸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건 뭐죠? 실행 가능성이 낮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제를 잡을 때, 자, 요 세 가지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거냐, 두 번째는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걸 실행 가능하느냐, 그 다음에 주제가 뭐 신한테 가가지고 뭐 이런 거라든가 추상적으로 행복하십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뭐 이번 선거에서는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라든가 본인이 선호하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같은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게 좋다. 이게 이제 주제 선정의 원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론적인 걸로 돌아와서,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자, 아까 사회조사는 현상을 통해서 현상을 조사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냐, 이론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죠. 자, 모든 학문에서는 아까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는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이론은 뭐냐면 본인이 생각하는 법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념의 집합으로서 본인이 세상의 진리다라고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론은 결국 무엇을 하기 위한 거냐? 특정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이론을 제시했는데 그게 특정한 현상을 잘 설명한다 그러면 맞는 이론이 되는 거고, 그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그 이론이 얘기하지 않은 다른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조사는 기본적인 목적은 학문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현상이 있고 그 현상을 조사해서 이론을 만들어낸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이론이 있으면 그 이론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하는 조사가 있어요. 자, 이론이 있고 그 이론의 다양한 가설은 이론이 제시하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이론이 주장하는 가설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조사하는 게 하나가 있고, 이걸 연역적 방법이라고 하고, 반대로 이론을 만드는 조사가 있어요. 이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겁니다. 현상을 조사해서 그 조사된 현상을 일반화해가지고 그거로부터 어떤 주장을 만들어내는 것. 이거를 우리가 귀납적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회조사는 두 가지 다 쓰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는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론 그 귀납법과 연역법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거니까 이제 요건 정리해서 넘어가기로 하고, 자, 요게 이제 일반적인 과학적 사회조사의 절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연구 문제라고 하는 건 아까 뭐였죠? 관심이 있는 현상이다. 어떤 현상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그 현상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이제 주제가 되는 거죠. 연구 주제. 그러면 이 연구 주제로부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이미 이 연구를 혹시 이 주제를 연구에 넣은 게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주장을 하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인이 되면 자기의 주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어떨 때 제일 행복하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을 때 행복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많이 먹었을 때 행복하다. 어떤 사람은 잠을 많이 자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맞다 생각하면 굳이 이 뒤에 있는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니네 말이 맞기도 하지만 역시 사람들은 무언가 자기가 창조적인 일을 할 때가 제일 행복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기존 연구에 있는 건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 말이 맞다. 내 이론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내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조사 설계라고 하는 게 있고, 이거는 조사 설계는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자,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조사를 할 수 있는지를 조사를 디자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사를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해서 정하고, 그 정한 거에 따라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분석한 자료에 대해서 해석하고 결론을 내서 새로운 이론, 내 이론이 맞았다. 역시 사람들은 조사해보니까 뭔가 창조적인 일을 할 때 제일 행복한 거야 라고 새로운 이론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으로 이 사회조사를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사회조사의 방법이라고 하는 수업이 있고, 사회학에서는 이걸 두 개로 나눠 놨어요. 사회조사 분석이라고 하는 수업이 2학기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사회조사 방법은 이 연구 문제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사회조사 방법 강의 시간에 다룹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새로운 이론이나 주장을 이끌어내는 이 뒤의 세계를 사회조사 분석 시간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조사 분석은 주로 계량화된 방식, 양적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하는데, 주로 이제 그 SPSS라든가 뭐 세스라든가 스타타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조사 분석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일종의 통계적 방식을 활용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한다. 앞에 5개를 사회조사 방법 시간에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강의는 간단하게 이렇게 끝내는 걸로 하고 3주차 강의를, 자, 실습 시간인데 이제 과제를 내드려야 되잖아요. 자, 요 과제는 제가 이제 별도로 양식을 하나 이제 드릴 거예요. 그 양식을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가표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회조사의 조사 설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설문지 만들 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가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영어로는 몽크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몽크 테이블은 뭐냐면, 조사할 내용, 내가 관심 있는 현상을 어떻게 조사할 건지 조사 내용을 미리 도표의 형태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가표에 들어가는 거는 조사의 주제, 조사의 대상, 조사 대상의 집단 특성이 뭘까를 생각해보고 조사의 소주제와 항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고 이 가표를 몇 번 고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가지고 그대로 설문지로 옮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드릴 양식인데,
요 윗부분은 뭐 인적사항 적는 거니까 빼고, 자, 여기 조사 주제가 있죠? 그 밑에 조사 대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조사 주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관심이 있는 사회 현상, 내가 설문지, 여기서 이제 설문지법을 하는 거니까 설문지를 만들어서 조사를 하는데 뭐에 대해서 조사하고 싶으냐라는 겁니다. 그 작년도에 학생들이 해서 만들었던 설문지 보여드렸죠. 자, 학생들이 어떻게 인터넷을 활용하는지, 또는 학생들이 알바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또는 학생들이 어떤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취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게 이제 조사의 주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조사 대상은 이 주제를 조사하는 집단이 어느 집단이냐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대학생,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의 정치의식을 조사한다. 이게 이제 주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 주제를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할 거냐? 대학생의 정치의식이면 당연히 조사 대상인데, 자, 그럼 구체적으로 그 대학생이 어느 대학생이냐? 여러분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죠. 대구 대학생. 제일 간단한 거죠. 주위에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나는 대구 대학생뿐만이 아니라 대구 경북 지역의 대학생. 그러면 어떻게 되죠? 뭐 경북대라든가 영남대, 계명대, 대구 가톨릭대 이런 대학생들, 대구대를 포함해가지고 여기 전체 대학생들을 조사해보고 싶다. 그럼 조사 대상이 대구 경북 지역 대학생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는 아까 이제 그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대구대하고 전남대 또는 대구대하고 조선대 뭐 이런 식으로 대구 지역의 대학생하고 광주 지역의 대학생을 비교해서 하고 싶다. 그럼 조사 대상이 대구 및 광주 지역 대학생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조사 대상을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큰 주제는 예를 들어서 대학생의 정치의식이다라고 하면 소주제는 뭐가 되죠? 소주제는 정치의식을 여러 개로 나눠가지고, 자, 정치의식은 추상적인 거니까 정책에 대한 의식이 있고 정당에 대한 의식이 있고 선거에 대한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럼 벌써 조사 주제가, 소주제가 3개가 나왔죠. 정치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선거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정당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정치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이렇게 소주제로 나눌 수 있다. 이게 3개가 아니라 5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그 소주제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조사 대상 집단의 특성은 대학생들이라고 하는 집단을 조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조사 대상이 이 집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대학생들은 자, 어떻게 구성이 돼 있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남성과 여성이 있겠죠? 성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학년이 있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 다음에는 학과가 있겠죠. 사회학과, 심리학과, 정치학, 국제관계학과, 문헌정보학과 이렇게 학과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대구 출신, 경북 출신, 기타 지역 출신, 또는 뭐 부모님의 소득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그 다음에 뭐 군대를 갔다 온 사람, 안 갔다 온 사람, 뭐 이런 여러 가지 집단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집단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적어보시면 돼요. 종교도 있을 수 있게, 종교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종교가 있으면 개신교인 사람, 카톨릭인 사람, 불교인 사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항목을 조사 대상 집단의 특성에 해당되는 항목을 여기다 쭉 적으시면 되고, 요 소주제는 정책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를 소주제로 잡았으면 뭐 경제정책, 사회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이거를 하나하나의 항목으로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소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 조사 항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주제와 대상, 소주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항목까지 4가지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